역사의 가치가 그만큼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는 56왕을 배출한 역사 문화의 가치가 깊이 숨어있는 이 경주에 온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21개국 정상들이 와서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장소에 우리 경주의 그 적합성과 가치를 우리가 다시 되새기고, 우리가 얼마 전에 내가 작년에가 경주 전주를 갔는데 정말 전주의 그 이시들이 자긍심을 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조선조 27왕을 진짜 부모 모시듯이 항상 모셔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27왕의 왕과 왕비를 풍성하게 우리가 추모제를 해주니까 전주의 시가 이렇게 왕성하고 전주도 훨씬 좋은 그걸로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벌써 1995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대가 한 30년 됐습니다. 정말 내가 그래서 저는 7형제 2형 9남매가 있습니다. 내 위에 형님이 5, 누님 하나, 여동생 남동생 하나 있는데 9명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쭉 보고 있으면 부모님을 얼마나 자기 몸과 같이 존경하고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는 형제는 뭔가 모르게 좀 잘 됩니다. 몸도 안 아프고 건강하고. 그런데 맨날 보면 우리 형들 중에도 엄마만 보면 엄마 내 돈 더 보면 내년에 어디 여행 보내줄게, 뭐 해줄게 합니다. 맨날 그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파트 뭐 없었는데 전세 살 때는 아파트 사면 내 아버지 잘 해줄게요. 아파트 살게 그러면 이게 25평인데 30평 넘어가면 또 잘해. 그러다가 어머니가 또 돌아가니까 몇 년만큼 사면 내가 호강시켜 주는데, 그래서 뭐냐, 부모를 잘 모시는 분은 한번 마음의 자세가 아주 정갈하고 깨끗하고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그 사람은 인생을 사는 데에 잘 살더래요. 근데 늘 보면 왜 그런 게 있잖아. 학교도 가면 학교 선생한테 맨날 거짓말 하고 다니는 사람.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힘들어져요. 인생 자기 자신이 힘들어져.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거 합니다. 조선조 27왕을 잘 모시는 전주이시들은 서울이 얼마나 발전하고 얼마나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56왕을 배출한 석씨, 김씨, 박씨를 가지고 있는 이 경주는 뭡니까? 56왕이 있는데 왕릉만 발견되고 확인된 거기에만 제례를 지내고 그 외에는 흔적도 없이 그냥 강물에 실려가듯이 실려가. 누가 그러는 게 그거다. 누구 신랑은 56왕을 했는데 56왕 그들의 영혼을 내가 가치 있게 잘 보존하고 존경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퀘스천 마크. 문화재청에 유홍준 선생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장관한테 물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기억나요? 참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살아있는 25만 시민들 중에 정말 자기들의 그 선조에 살았던 그 왕업 천년 도읍에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냐 하는 부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경주의 역사에 가장 해박한 지식과 또 철학을 갖고 계시는 저는 우리 경주문화원장을 지내신 김용문 선생님을 특별히 오늘 모셔가 우리 정말 56왕전 경주의 뿌리를 찾아가 새롭게 정립하는 그러한 분위기라도 좀 만들어보자. 금성외환대 안에 이제 시장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56왕전 다시 그거 하려고 내가 김용문 선생님 모시고 또 하는 우리가 시간을 마련했다 하니까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경주를 사랑하시죠. 경주를 아끼죠. 경주가 똑바로 돼야 대한민국이 똑바로 씁니다. 경주의 뿌리는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정말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근 원장님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과분한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실은 전문가가 아니고 전공은 화학공학을 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귀하신 분들이 긴 시간 동안 참 저의 이 얘기를 듣고 뭘 느낄까, 무슨 얘기를 해야 옳을까 생각해 본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주제는 왜 우리들은 진라 종묘와 역사문화관을 세우려고 했던가. 진라 종묘라는 것은 진라를 발전시킨 56왕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닦은 육부 촌장님들과 역사문화관은 그분들의 가치를 기리는 큰 전락을 만들어 무엇이 잘못되는가, 무엇을 잘했는가, 그것을 전시함을 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된 것은 배우고 있겠어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참뜻이 아닌가. 이래서 오늘날 자라는 전 국민들에게 진라가 가진 가치는 무엇인가, 어떤 업적을 우리들이 남겼는가,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제시하고자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진라는 어떤 나라였던가,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고 했던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이 살면서 서로 흥망성쇠를 이끌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와 민족의 문화를 지니고 가지면서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 민족들은 흥했습니다. 다시 나라를 세우고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버리고 민족의 역사를 버린 민족들은 패하고 다시 일으킬 수 없는 근본 원인이 그 사건 뒤에는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내일의 응보요, 내일의 역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이 있음을 하여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또 저것 없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없는데 있다고도 하고, 있는데 없다고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로 인하여 큰 문제가 야기되고 역사의 전환점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는 과거를 배우는, 과거를 다루는 과거학이나마, 저는 역사는 미래학이다. 왜? 그 역사 속에 들어가면은 미래로 가야 할 엄연한 길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밝은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역사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 무엇을 생각했는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역사는 준비한 자의 몫이었고, 그 준비는 방향이 정확하고 옳았고, 그 정확한 방향에 맞는 최선의 노력을 해는 민족들이 그 업적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나라의 부지에 큰 빛을 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는 준비한 자의 몫이다. 준비는 방향이 옳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지구 5천년 역사에 우리나라의 뿌리의 바탕에 가장 본받아야 할, 가장 본을 봐야 할, 배워야 할 가치 있는 나라는 어디였던가? 고려, 백제, 가야, 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졌던 속에 무엇을 배우고 익히고 오늘날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인가? 제가 경주 사람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크게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신라 종묘를 짓는다. 뭐 절에 묻나 절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신을 모셔놓고 신당을 건설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가 아니고 조상을 모시고 조상의 값진 자치와 업적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나아 길을 갈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 제사나 지내는 전과 같은 절의 문화를 살피는, 조상 자랑하는, 민족의 왕에 자랑하는 그런 곳이 종묘요 역사문화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계획서에 들어가 있고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공부를 해보면 반드시 이 나라의 역사 속에 본받을 수 있는 가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남들이 한 것을 따라한 것이 아니고 독특한 자기들만의 창작적인 남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역사에는 있었습니다. 나라 이름부터 그렇습니다. 고려나 백제, 가야나 이런 나라든 의미와 큰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역사의 뿌리가 오늘날 새로운 역사 공부를 하는 신인학자들에 의하여 아프리카에서 교회가 일어나고 민족이 일어나서 사람이 발달합니다. 가까운 나일강가에, 나일강 에집트 문명이, 메소포타미아라든가 디그리스 강가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었습니다. 조금 더 이동하여 간지스 문명, 더 나아가서 황하 문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권으로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에 속한다, 어떤 뿌리를 갖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여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황하가 가장 앞선 문화라고 봤는데 그보다 더 위쪽에 요하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하강가에 흩어진 허물어진 물음들을 발굴해 봤을 때 놀라운 동산 문화가, 빗살무늬 토기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큰일 났다, 이것이 그렇게 막아내고 원초다루도록 정을 쌓고 물리치라고 애들은 분노혼주대야 되나, 분노족대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선 문명을 누렸던 그런 민족들이니까, 야, 이거 외국이 아니라 타국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으로, 우리의 민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동북 공정이라든가 남북 공정이라든가 동남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땅도 우리나라다,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중화민국이 되었으니까 우리 민족이다, 우리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조상이었던 당군 할아버지 얘기가 이런 스님의 유사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어디일까? 진당수는 어디일까? 어디서 당군의 할아버지 뿌리가 시작되었을까? 한나라는 어땠으며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럴 때 김씨의 대표적인 피적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우리들이 그토록 애를 썼던 문무대왕의 유적지를 정력하려고 노력하고 했더니만 거기에 대한 자료가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문무대왕의 비가 사촌왕 사지에 있었는데 그 뿌리의 바탕이 되는 것은 1960년대 경주 구문화원 자리에 건망했던 자리에서 발견되어서 박물관을 옮기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009년도에 좀 떨어진 곳에서 경주 업성에 터였던 자료에서 문무대왕 비의 상우측 부위가 발견되어서 박물관에 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조상은 어디고 후손은 어떻게 됐으며 나의 자치와 나의 뿌리는, 나의 업적은, 우리의 조상과 우리는 어디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밝혀보면 아직까지 미지수로 연구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학자들의 것에 의하면 김일제이고 김씨는 흉노의 왕의 아들이고, 이래서 한 무제와 함께 얽혀 있다는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마 살펴볼 때 당군 할아버지들과 같은 지역에서 활동했던 민족들 중에서 상당한 황금문화, 고궁문화, 옥소리 그런 민족들이 남쪽으로 이주하여 내려와서 김씨의 세력을 만들고 진라에 기여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볼 때 아마 나라의 이름을 보면
서기 500년대 나라 이름이 크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많이 바뀝니다. 적석목각분이라든가 이런 양식이 영국도에 제정이 되면서 우리의 역사에 투자하는 뿌리의 바탕이 되는 것이 사실과 다를 바가 아니다. 전설과 설화가 역사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장 사람들이 어려워했던 것이 그 당시에는 장례 풍습입니다. 왕들이라든가 지배급들이 죽으면은 종들은, 노비들은 같이 함께 죽여서 섬기고 모시라 해서 같이 묻어버리는 순장제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데 주인이 죽으면 나도 죽어서 양쪽에 같이 무시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보면은 불교가 300년대 1000년을 거쳐 인도에서 들어와서 고구려 100개는 일찍 불교로 성인됩니다만 우리는 그때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불교가 진라에 정착할 때는 어려웠습니다. 서기 488년에 보면은 조조왕 때 서주지 사건을 보게 되면 불교는 이미 들어와서 왕들이나 귀족들이 믿고 분양을 하고 했으나마 불교가 공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이차돈이 등장하여 불교를 국교 공인시키는데 불교의 정신이 사회를 지배하고 왕들을 지배하고 민족의 뿌리를 흔들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귀중한 가치를 논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아마 22대 지정왕이었던 503년대에 돌아서는 지정왕이 그럽니다. 나는 이제 우리 사회의 지도자급, 백권을 가진 왕급의 장자들이 죽었을 때 사람을 함께 묻는 순장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 하늘의 명을 받고 태어나서 자기 명대로 살았는데 왜 섬기는 주인이 죽으면 그 아까운 생명을 묻어서 함께 폐지해야 되는가? 순장제도가 폐지되는 물은 보면 산목숨에 대한 생명에 대한 불교적인 산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하는 정신이 굉장히 가치 있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사로, 사라, 서랍을 이렇게 뜻없이 지역에 연관되어서 부르다가 나라 이름을 가치 있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저는 나라 이름이 국호가 그 나라의 정신과 백성을 다스리는 기본이 되고 나아갈 방향이 되지 않겠는가 이래 보는데 다른 나라 이름들 보면 다들 그런 가치가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렇습니다. 나라 이름을 바꾸는데 모든 사람의 지혜를 모아가 덕업을 일신하자. 매일 겸손하고 아껴 쓰고 해서 덕을 닦다.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하자. 덕업을 일신하고 날로 덕을 닦아서 새롭게 나아가고 그 닦은 덕을 온 사방에 펼쳐서 모두를 이롭게 하고 덕대한다. 망나 사방한다. 참 제가 거룩한 이름입니다. 덕업 일신하고 망나 사방한다. 매일매일 가진 자와 높은 자와 모두는 덕을 닦아서 그 닦은 덕을 온 사방의 사람들에게 널리 넓혀 모두를 덕대고 이롭게 한다. 사방 망라한다는 그서 신과 나를 따서 신나라 부르자. 나라 이름이 벌써 예민사상과 백성을 사랑하는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기 가는 정신이 시작되고 아마 어찌 보면 이때부터 통일 문명이 통일 문화가 통일의 자세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조상은 하나였는데 고구려니 백견이 가연이 신라가 되었으니까 위에 올라가 보면 다 같은 조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다른 말을 쓰고 다른 글을 쓰고 다른 입을 입고 하니까 민족이요 교회가 되어서 같은 말을 같은 글자로 언어로 함께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개념, 교회라는 개념으로 한 덩어리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통일의 대운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6마을 이채, 정손, 배설 이 육부 촌장 그들 나중에 부르다가 소벌돌이니 무슨 이렇게 하다가 하문이 들어오면서 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채, 정손, 배설인데 왜 이 6마을을 다스리고 있던 육부의 촌장들이 세력들이
뭉쳐서 나라를 만들자. 힘찬 단일 한 개의 나라를 국가를 세우자고 강조했을까? 그러면 그런 정신은 또 좋은데 왜 그러면 그들이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내가 대표니 내가 그냥 넓은 땅을 갖고 사람이 많이 살고 힘이 이기고 강하니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그 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야기해보자. 누가 지혜로운가? 누구의 문명과 누구의 가진 것이 우수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고 잘 이끌어갈 것인가? 이름하여 추대받으려 하지 않고 추대하려는 문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룩한 정신입니다. 수많은 단체와 대표들과 선출이 모두 다 상대는 나보다 못하고 나쁘다 비판하고 내가 돼야 된다. 내가 돼야 한다. 자기가 추대받으려 하지 나는 부족하니 나보다 더 똑똑고 우수한 자를 우두머리로 모시려고 하자. 추대하려는 문화가 없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쩌면 진라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서로 다른 이견이 있을 때는 충분히 토론해서 일치하고 합의되면 믿고 따르고 한능으로 되는 화해사상, 화해회의가 일어나는 거룩한 정신이 진라의 역사의 문화의 뿌리로 삼아서 오늘날 또 배워나가야 될, 온 인류가 실천해야 될 건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러면서 나라 이름을 백성을 위주로 건치고 분당제도를 폐지하면서 역부 초장들이 모여서 화백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서로 추대하려는 문화로 바뀌어 나가니까 서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특이합니다. 각 나라 보면 전부 다 강자가 제일 강한 자가 제일 싸움 잘하는 높은 자가 왕이 되고 주도가 되는데 진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모여서 인원할 때 누가 더 앞선 문화를 갖고 있는가?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채, 정, 촌, 백설들은 지역에 살고 있던 토속 민족들이었습니다. 인류가 50억 년의 역사 중에서 긴 세월 동안에 지구가 식어 굳어지다가 나중에 2, 3억 년 전부터 생명이 출몰하고 이것이 점점 발달해서 200만 년 전에 사람이라는 동물이 선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80년 낮은 약 100만 년 전에 사람이 들어왔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석기, 신석기를 거치면서 철기 문화로 들어오는데 그때 했던 업적에서 이주가 만회됩니다. 그런데 왜 신라만이 강자가 가장 우두머리가 어떠미 힘 좋은 자가 대표가 안 되고 모여서 회의하자. 누가 더 나은 생각을 하는가? 누가 더 문명과 지식을 갖고 있는가? 추대하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토속적인 지역에 사는 세력만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도래, 외래 왔더라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모시자. 이거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석탈해가 반월성이 달고 있는 호공을 몰아내고 자기가 대표가 되어서 그 땅을 빼앗고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는 대장간을 했다. 설을 다루었다. 철기를 했다. 금속 문화를 들고 나옵니다. 아마 석시 세력은 남쪽에서 바다를 건너 철기 문명을 갖고 올라온 세력이 아닌가 이래 봐야 됩니다. 바퀴 세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도산에 선도 성모가 있고 바퀴의 중심이 있습니다만 아마 중국 황하라든가 대륙에서 물을 건너 들어온 우수한 문명과 질서와 제도를 갖고 들어온 바퀴 세력이 아닌가. 김비들은 석탈해가 왕일 때 계림의 나뭇가지에 그런 나옵니다. 그거는 도입할 수 있는 전설이고 이야기고 아마 황금 문화를 갖고 들어오는 고국 문화를 갖고 들어오는 금관 문화를 갖고 들어오는 적적 목각분의 규모이 되는 세력들이 아닌가. 그러면 진라를 지배하는 데는 박씨가 10분입니다. 석씨가 8분입니다. 김씨가 38분입니다. 세성씨, 박석김입니다. 그분들을 왕을 만들고 어찌 보면 아마 그 당시에 오늘날에 발달된 이후의 민주주의와 같이 국회가 있고 행정부가 있는 것처럼 아마 박석김 세력들은 서로 다투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아마 행정 세력이었고 이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옳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이외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국회의원 같은 세력들은 아마 육부 초원의 세력들이라 했겠는가. 이 두 세력이 뭉쳐서 함께 화백회의를 통하여 발전되어야 하는 자는 엄청난 발전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도래 민족, 들어온 민족도 우수하고 앞선 문화를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추대하고 환기될 수 있다. 그러나 단 그를 갑자기 능력이 있다 하여 우두머리로 왕으로 추대하는 건 아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이야기 듣습니다. 석탈의 왕 때 김씨의 황금 문화와 고급 문화에 들어온 세력들을 잘 알았습니다. 그때 김알지 김씨의 시조들은 왕이 안 됩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7대 후손인 위추왕이 13대 임금이 된다. 그러면은 한 대를 30년쯤 보면은 7대를 보면은 약 210년입니다. 아마 석탈의 세력들과 육고초장 세력들이 김씨 세력을 받아들여서 자기화시키고 지역화시키고 민족과 결의와 같은 한 개의 문화로 동화시키는데 어찌 보면 20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지 않겠는가. 그러니 7대 후손 미추가 신라의 13대 임금으로 등극한다. 상당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드리는 것처럼 새로운 세력이 있으면 바로 높은 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아마 걸린 시간이 상당히 있었는 거 보면은 굉장히 오늘날에도 있는 것 같이 경상도가 금방 사귀기는 어려워도 사귀고 나면 굉장히 가치 있는 혈연을 맺는 것처럼 기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있었지 않겠는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신라의 특징에는 화백회의라든가 추대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나라의 운명과 발전을 크게 바꿉니다. 이상하게도 지혜롭게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 불교를 믿는가? 왜 불교를 지키고 발전시키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한다. 네가 불교를 잘하고 탑을 쌓고 절을 짓고 부처님을 모시고 불교를 발전시키면 너의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서 좋은 데 간다. 또 죽어서 좋은 데 안 가고 나쁜 데 있으면 좋은 데로 간다. 부모님에게 불교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덕목 중에서 효, 부모에게 잘하는 살아생기는 잘해야 되지만 돌아가시 가도 잘해야 된다. 아마 최고의 불교 정신을 최고의 효문화로 접속시키는 바람에 불교는 늦게 받아들인 신라였지만은 고구려 100개를 능가하는 빠른 속도로 위대한 엽떡의 자취를 남기지 않았겠는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래서 불교는 부모에 대한 정신으로 발전시키면서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데 특히 통일의 기반을 닦아서 큰 업적을 남기려면 국민들이 화합이 되어서 하나로 귀결되어서 한 목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민족이 되려고 하는가? 왜 통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정신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일화를 보면 위대한 사회적인 지도자는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가 백성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전술을 가다듬고 큰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큰 이야기를 쉽게 간단하게 백성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거지가 되어서 비정왕이 되어서 돌아다니면서 했다고도 합니다만 아주 쉽게 변화합니다. 이름하여 회삼귀 일사장입니다. 모든 것은 돌고 돌아 결국 하나로 같이 된다. 하나가 된다. 전부 다투고 갈등하고 다른 걸 걷지만 결국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다. 같다. 불교를 드립니다. 재무상이다. 재범무하다. 일체고다. 이래서 불교는 모든 것이 변한다. 변한 데 너가 주체다. 그래서 이제는 고가 생긴다. 그것을 없애고 하려면 이 삼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삼법이 결국 너가 아니냐. 한 사람의 귀를 시킵니다. 내가 재무상이고 내가 재범무하이고 내가 일체의 개코가 된다. 나로 인하여 생긴다. 이념법을 도입시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야 이놈아 전 세상이 누구냐? 네가 아이가? 네가 지금 현재 살고 있으면 현세 아이가? 죽으면 너가노? 내세 다음 세대 안 가나? 그것도 남의 아이고 너다. 하나가 된다. 전 세상도 현세상도 후세상도 다 너를 중심으로 너가 있지 않는가?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도 그가 말하는 법도
그가 되고 하는 성도 똑같다. 불법성, 삼보도 결국 하나이다. 이래서 삼법, 삼계, 삼법, 삼도 이런 것들 모두 다 하나로 교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는 상당히 무르익은 힘을 이용하여 백제와 고구려와 신라가 조상이 다르지 않고 한 뿌리리 하나로 뭉쳐서 사오지 말고 하나가 되어가 한 덩어리가 되어가 결국 같은 것입니까? 받아들여야 한다. 아마 이때부터 통일 정신이 굉장히 무르익어 가지 않았겠는가. 이런 걸 배워볼 때 반드시 점거되는 점검물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자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니 이웃 나라들이 업힌 여긴다. 약하게 본다. 가난하게 본다. 그러니 강자로 부각된 힘을 건물을 통하여 과시해야 된다. 이래서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 선덕여왕에 이르는 4대 임금에 이르는 93년에 걸쳐서 거대한 건축물이 들어섭니다. 그것이 황룡사의 구청탑이고 황룡사의 장육불이고 황룡사 시설입니다. 세월이 94년 걸렸습니다. 통일의 발판을 닦아서 민대고 본격적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간 과정이 100년 전 걸립니다. 그게 중심적인 역할은 황룡사가 했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이니 같이 해야 된다. 아마 황룡사의 절 가람 배치를 보면 상검당 제도이기 때문에 중검당, 좌우가 있는 검당이 있어서 세 개의 부처님의 불전이 하나가 되는 절입니다. 그것은 고구려의 불교 가람 양식입니다. 그래서 절의 양식은 고구려를 받아들이고 구청 목탑은 정신을 차릴 때는 백제 아비지와 그 어려운 시대에 200여 명에 가까운 우수한 목수들을 불러다가 탑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구려 양식에 백제의 기술에 의하여 그 가야에 좋은 우수한 남쪽의 철도를 도입하여 불상을 만드니까 어쩌면 황룡사는 고구려와 백제와 가야가 신라가 뭉쳐가 하나가 되는 통일의 중심이 되는 건축물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 건축물을 세울 때 정명할 것이 꽉 있습니다. 구청 목탑의 심도석의 밑에 사이공에 나온 글을 읽어서 해석해 보면 안 나옵니다. 이 탑을 세움을 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외세를 물리치고 신라가 가장 큰 강국이 된다. 그런데 9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상복하고 신라의 무리를 조아린다. 그에 9나라는 우리 고구려 백제는 가야는 없습니다. 일본에 있고 거란이 있고 억류가 있고 전부 다는 있어도 주변에 있는 강대 국가들이 쫙 있지. 그 속에 하나가 될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는 우리니까 민족이니까 조상이 같으니까 싸워서 이겨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민족 개념이 탑 속에 그대로 있어서 그것이 실천 단계로 완전히 뻗어나갔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청소년들을 교육을 잘 시키게 되니 교육의 대표적인 화랑제도인데 화랑제도 연구해 보면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약속을 위하여 사다함의 정신이라든가 의리라든가 이런 생명이라든가 이런 전투라든가 이럴 때 나라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정신을 교육을 통하여 이렇게 내고 화랑의 약속이라든가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아마 그 당시 때 여자가 여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신라밖에 없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입니다. 고구려 백제 가야든 안 그렇습니다. 신라만이 여성도 능력이 있고 대를 이어만 하면 왕으로 모신다. 놀라운 생각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라의 강한 이지를 나타내고 제일 놀라운 것은 무인 세력과 무인 세력이 나라를 넘어서서 문화를 넘어서서 한 덩어리가 되는 세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김춘추가 지금 할아버지는 진지왕인데 왕을 하다가 비판에 몰려가지고 아마 어려운 탄압을 받고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손자가 김춘추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용춘으로서 황룡사를 짓는데 도감합니다. 그러면서 때를 닦습니다. 기회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문무가 무와 문이 한 덩어리에서
강해져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아마 어찌 보면은 왕족으로서의 뿌리 있는 그가 나라를 망한 가야의 왕족인 김유신을 자기 외 천안남영안으로 여동생을 맞이하여 아내로 담는 이 놀라운 서도산의 꿈의 이야기는 아마 무의 최고인 화랑 국선의 영광을 갖고 있는 모든 지배력과 통솔을 갖고 있는 김유신의 세력과 문의 왕으로서의 등극하고 통일에 대한 실천을 할 수 있는 태종 무열왕이 하나가 되어서 뭉쳤다는 것은 역사상에 문과 문이 약하고 무가 강하면 고려 개천문처럼 그 사건이 나고, 또 무가 약하고 문이 너무 세면 힘이 없어서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종하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강해지려면 문과 무가 같이 존중을 받고 귀하게 하는 거가 돼야 되는데, 아마 역사상에는 신라의 통일할 그 시대가 최고로 문과 무가 하나로 뭉쳐지지 않겠는가. 이는 보고 통일의 의지라든가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백성과 후손들을 걱정하는 왕들의 죽음의 정의라든가 문왕의 뜻같은 이런 것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경순왕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없다. 귀족도 왕족들이 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못하고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서 죽어야 되는데 지금 기운이 없다. 기다는 운명이 다 됐다.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후손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이 힘이 있는데 바르게 할 수 있는데 옳은데 넘겨줘야 한다. 신라가 경순왕이 고려 왕건에게 나라를 넘겨준 양해한 것은 항복이 아니고 나라를 맡기고 왕위를 물려주면서 자기는 자기를 낮추고 백성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큰 이유이기 때문에 예민정신이라든가 조상 호국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늘날 또 배워야 할 가치 있는 역사의 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경순왕의 정신이라든가 문왕의 정신, 아마 이런 것들이 막 무너졌을 때 가장 귀족들과 왕족들과 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아름답게 지은 것이 월지가 아니겠는가. 신라는 달에 대한 정신을 많이 끼니다. 점점 커져서 밝히는 월지, 월성, 진월성, 월자에 든 믿음이 많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기와장을 발굴할 때 검토해 보면 상당히 많은 기와장에 이봉 4년 개떡하는 기와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봉, 그건 중국의 연호입니다. 4년이면 우리 역사로 따져보면 문무왕 19년 679년이 됩니다. 그럼 아마 문무왕 19년 679년 때 완전한 통일이 되었다. 어디로 나가도 적이 없는 모두 다 연례가 있는 우리의 공간에 되었다. 개토가 되었지 않겠는가. 라는 통일을 봅니다. 이래서 역사상에서 통일된 민족이 300년 가까이 통일 정신을 이어받고 내려가서 다음 나라의 백성을 위해 물려준 이런 역사는 세계에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역사는 BC 57년에 나라를 세워서 935년에 나라가 문을 닫았습니다만 992년이라는 천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역사를 단일 민족으로 결의를 하나의 문화로 만든 것은 통일의 정신 문화나 이런 것들은 아마 세계에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위대한 업비가 아닌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박물관이 아니고 역사문화관이고 교육관이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지금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에서는 그런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약해요. 유물에 대한 정신만 많이 강조하니까. 이래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오늘날 외세를 정리하고 새로 통일을 이룩하고 단결과 민족의 결의와 동서,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거대한 길은 신라의 정신을 본받고 신라의 값진 준비를, 방향을, 행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니까. 이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냥 해가 안 되고 말만 해가 안 되고 상징적인 게 있어야 된다. 이래서 김원호 선생님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을 경주에서 많이 모시고 역사 문화관에 대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래서 왜 신라 종묘와 역사 문화관을 지을까 하는 것은 간략하게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동안에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는데 참 몇 번도 했는데 잘 되지 않았는 것은 종교적인 사상,
이해 화백이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신앙에 의하여 절한다, 제사 지낸다, 줄 붓는다, 꾸인다, 저 후손들 앞에 온다, 이런 정신이 많이 각인됨을 하여 그 해가 되나? 요새 그런 거 필요하나? 절해가 많은데 신, 조상으로 봐야 되지 신으로 봐서 안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의 정신과 얼과 바탕을 깔아야 되지 그에 대한 절하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계획이 화백이 부족하고 설득력이 부족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기회는 좋은 기회를 많이 맞이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한번 훑어보면 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시민의 연문과 우수한 학자들에 의하여 진라는 56학년과 육구촌과 역사문화관을 세워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보도, 여론조사 힘이 높게 올라가던 2008년쯤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2010년도 7월달에 제양식 시장이 후보 등장하면서 후추한 인기 있는 능력이 있는 개발, 약속, 구호를 자기의 공약으로 좀 정할 테니까 써도 좋으나 좋지. 그래서 제양식 선거 공약 두 번째 사항으로 역사문화관을 짓는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희망 있다 되겠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그해 9월 달에는 윈촌시가 경주에 오게 됐는데 대표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좋지. 경주는 정말로 서울에는 종교가 있어서 세계 사람들에게 신라의 종교와 같이 큰 종교가 있으면 나라에 대한 존폐성을 가르쳐한다. 그래서 나라는 항상 종교가 있고 사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사직이 나라의 건강에 뿌리기 때문에 그것이 조선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힘있게 산다. 경주에도 신라만 왔다. 백제도 자비궁이 있고 가야도 지금 하고 있고 고려도 있고 조선도 있고 한데 신라만 없다. 위대한 통일 정신과 문화를 갖고 있는 신라가 없으니 해야 된다. 그래서 윈촌 문화부 장관도 그때 민당부에 적극적으로 내가 지도할 테니 빨리 해봐라. 용기를 많이 얻게 됐습니다. 이래서 그 다음에 2012년 9월 달에 정말로 서라벌 문화회관에 내려가서 굉장한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발기인 대회와 건립 추진 선포식을 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그때 우리 김원호 회장님을 용기 있게 힘있게 하겠다는 다짐과 자신을 워낙 피력했기 때문에 이사장과 회장님으로서 추대하고 그동안 많은 예를 썼습니다만 때와 기회를 좀 미루고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고문과 지도위원은 상당히 높은 사람들 많이 모여졌습니다. 그때 고문, 지도위원 이런 분들 보면 현 대통령 했던 사람들, 앞으로 할 사람들, 지금 출마해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명서를 보내고 지지 찬성했기 때문에 정말로 굉장한 찬성과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10만 평 규모에 약 한 1,500억 좀 돈을 들여서 동양 최대 한옥의 구조를 갖고 신라의 정각을 지어서 우리도 빛을 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년 12월 10일은 건립 당연성에 대한 학술대회를 여는데 그건 참 우리나라에서 최고를 보여줬습니다. 최광식 씨는 고대에 계셨던 분인데 어쩌다 인문학 때 교통부 문화관광장부 문광부 장관도 하시고 국립중앙박물관 관장도 하셨는데 최광식 선생님이 절의 문화 연구자로서는 우리나라 최고거든요. 그분을 모시고 신라의 5제 6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종묘는 왜 지어야 하는가, 역사문화관은 어떻게 한가 이런 것들을 함을하여 오늘날 정신을 달리기 위한 자신 있는 이야기를 최광식 씨가 필요하고 그때 서강대학교 총장으로서 신라사 연구에도 아주 높은 이종옥 또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립, 산립, 찬성에 대한 서명자를 그때 막 했는데 성인들 하자, 경주 사람들은 한번 해보자, 어른들만 하자 했는데 여러 사람 노력해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경주 사람으로서 성인들로서 7만 명에 가까운 서명을 받아내는 것은 최고 아니겠는가,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받아냈습니다. 이걸 건립하는데 전달하자. 이래서 경주시장, 경상북도 김반영 지사, 문화부 장관,
내무장관 1억 일로 만들어가지고 돌리면서 지지를 받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의 대표들이 방문해가지고 막 하니까 좋지, 해야 된다. 김관용 지사가 큰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그의 가을에 특별 예산을 30억을 만들어가 내려 보내주면서 그래 우선에 연도별로 작작해 나가면 되니까 한 5년쯤 걸린다고 보고 땅을 한 5만 평 내지 한 6만 평 다 봐라. 그래서 그때 30억이면 딱 비싼 땅이라도 지을 수 있는 외곽지에는 남산 앞이라 근데라든가 오는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유역지가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을 한 5만 평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부터 사놓고 준비를 하면 될 테니까 해서 30억을 보내줘서 야 되겠다. 그래서 땅을 사서 한번 해서 준비하는 운동을 차례대로 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얻는데 참 불행하게도 당시 시장이 종교관으로 준비하는 밀어주는 사람들의 지지 기반에 의하여 제사, 절, 술 올리고 뭐 하는 그런 재래 문화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전을 경주에 지을 수 있나? 필요 없다. 그래서 반드시 도배가 내려오면은 대응이 있어야 뭉쳐져 가지고 뭘 사고 일하는데 경주시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대응 투자를 하지 않는 바람에 아깝게도 그 30억이 2년간 묶여 있으면서 도에서는 빨리 써야 되지 안 쓰고 합니다. 쓸 때는 우리 것만 하고 경주시 예산을 보태야 된다. 근데 경주시가 대응 투자를 안 하는 바람에 그 귀한 그 시대 30억이 도로 다시 하는 데 돌아감에 따라서 우리는 참 큰 잘못을, 큰 누회를, 부끄러움을 마음속에 울면서 다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 부지 매입비를 잃어버리고 난 뒤에 우리는 그러면 정신을 차려서 다시 한번 해보자. 해산법인 등록 허가를 2013년도에 받고 그러면 관공부 장관, 전문가들, 유명한 사람 나와서 차려놓은 회사가 한국관광연구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직 장관들이라든가 연구하는 높은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사람들, 국가의 기재부에, 문화부에 요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판단을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술 연구기관인데 거기에 우리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내려와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다 받아가서 1년 3개월간 연구를 하면서 1차, 2차, 3차 발표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발표한 것은 2016년 8월 17일 날 타당성에 대한 종합 발표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건 다 생략하고 많은 찬성이 있었습니다. 라이오해가지고 투자비에 비하여 성과는 어떤가? 그 평가가 1.8이 나왔습니다. 자기도 그럽니다. 이거는 뭐 끝났다. 1이면은 투자했던 것 같다. 그래도 국가적인 문화재는 지어야 되는데 1.8이 나왔으니까 이건 2배 넘는 성과와 결과와 우리나라의 이용 가치가 있다. 그러면 지방자치에 올리면 무섭다. 우리가 올렸으니까 관광연구부에서 나온 결론이라 그러면 다 믿어들으니까 그래서 무언가 올리고 기재부에 올리고 도에서는 된다. 단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곳에서 하겠다는 이건서 올려야 된다. 거기서 투자 대응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도 불구하고 경주시에서는 대응 투자를 하지 않고 그래도 안 하겠다 포기하는 바람에 김문호 회장님하고 그때 다툼도 있고 상당히 어려워서 그 회의 서류를 구겨 말아가지고 제때에 집에 던지고 털고 문을 박차고 나가고 하는데 그때 참 그러면 안 된다고 어느 회장님은 그분을 붙잡고 불러들이면서 회의하자 토론하자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다툼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고비를 겪으면서 상당히 눈물 흘리면서 우리의 이 가치 있는 평가 경주에 지어야 될 부끄러움 없는 역사의 위대한 사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연구해보자. 또 이래서 2017년 8월 16일에 신라 대제에 가는 전문가를 불러서 학술대회를 함을하여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왜 경주에는 역사문화관을 종교 역사관을 지어야 하는가를 학술할 때 그때 주보돈 교수는 참 경북에서 사학연구가로서 유명합니다. 주보돈 교수 지금 퇴임해서 지금 명예교수가 되어 있습니다만 라이다 교수 그 다음에 최미화 교수 이런 분들이 신라에는 종교가 있어야 한다. 역사문화관을 지어서 후손들에게 흩어진 마음을 가다듬는 용기를 주는 것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발표했는데 이것도 결국 비행기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합니다. 결론은 저는 이래 봅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힘은 전통에 있다. 전통은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다.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역사의 힘이다. 역사의 힘은 살아가는 삶의 자부심과 긍지와 힘을 높일 수 있는, 꿈을 높일 수 있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힘찬 지역에 살고 있는 값어치를 높이는 데는 역사의 힘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스페인입니다. 강자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가우스가 지금 하다가 죽고 가는 뒤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100년 계획으로 지구에서 기도의 성당으로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가우스 성당이 스페인에서는 100년은 목표로 짓고 있는데 지금 세계 관광객이 다자갑니다만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어째 보면 세계에서 최고의 성당인 가우스가 부근한 완성된 100년 건축물이 되면은 스페인은 아마 세계 강자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파리에서 하나 올림픽이 곧 열립니다만 사진 나올 때마다 보면 놀라운 게 사진이 아니십니까? 에펠탑입니다. 어제 보면 우리 다보탑과 좀 남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프랑스가 산업 박람회 할 때 에펠이 철로가 설계를 해가 탑을 하나 만들어서 세워서 산업 박람회를 빛내자고 할 때 안 된다. 반대를 막 했습니다. 찬성도 막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철거하는 걸 하고 짓자. 그래. 그러면 좋다. 짓는다. 짓습니다. 그런데 엑스포 기간에 엑스포 보는 사람보다 에펠탑 보는 사람이 더 많았고 그걸 더 찬양하고 더 잘하는 바람에 이거 안 되겠네. 못 헐겠네. 도와야겠네. 그래서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역시 예술의 나라이고 역시 배울 만합니다. 앞으로 파리의 건축물과 모든 광수 건물은 에펠탑을 어디에서 보다도 볼 수 있도록 가려서 안 된다. 에펠탑의 높이보다는 3분의 1이 낮아야 된다. 그래야 프랑스를 상징하는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이 우뚝 쏟아서 모든 세계 관광객이 프랑스에 파리에 왔을 때는 에펠탑을 우르르 볼 수 있도록 조명은 갖고 있는 건 좋아도 가리는 장애물은 지어서 안 된다. 지금도 프랑스 파리에 올림픽 하는 가수에 사진 보면 그 건방에서 다 합니다만 에펠탑이 우뚝 쏟아지는 놀라운 일인데 저는 그럽니다. 아마 에펠탑을 구상한 작가 에펠 씨가 다보탑을 보고 비슷하게 만들었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해볼 정도가 되니까 우리의 다보탑과 석가탑이라든가 석굴암이라든가 이런 우수한 문화재 이야기는 정말로 덮어두고 있습니다만 세계에 부끄러움없는 민족의 자부심을 살릴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데서 역사 문화관과 종묘 재래를 올릴 수 있는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곳이 들어섰더라면 얼마나 좋았는가. 지금도 아쉬움이 있으면 지금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원로 회장님이 또 용기를 내서 다시 또 시작하겠다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디든지 종교를 떠나서 조상이고 우리의 뿌리이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이걸 해도 종교에 이해하고 무슨 가족에 이해하고 미신에 이해하고 뭐 기도에 이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술적, 문화적, 도덕적 가치로서 조상을 모시는 가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면 세계의 문화가 황금사를 짓고 고구려 양식으로 백기 아비지가 가야의 불상을 짓고부터 통일의 뿌리를 만들어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라의 종묘와 역사 문화관이 당당히 들어서는 날 민족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다툼이 없는 화백이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통일 민족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의 천년 신라는 황룡사 등 찬란하고도 세계적 문화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잘 지키지 못해서 고려나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백난을 맞이하여 아깝게도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불구사와 석굴암 같은 이런 작은 것들이 몇 개 남아서 오늘날 우리 후손들을 먹여 살리고 세계 문화유산 도시로서 밑을 바라고 있습니다. 끝으로
천년 포럼을 하는 회원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이 자리를 마칠까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남겨 후손들을 덕되게 할 것인가? 우리는 위대한 조상이 될 수 있을까를 던지면서 유력한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해도 좋습니다. 원장님 정말 그 긴 시간인데 열정적으로 참 숨도 안 고르시고 저희가 오히려 숨이 찰 정도로 열정적인 강의 정말 고맙습니다. 잘 들어서 그렇습니다. 잘 들어서. 예, 네. 저도 이제 언론에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또 김문화 회장님이 또 한번 다시 또 불을 또 지펴보겠다는 의지는 작년 한 2년 전부터 계속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 보시기에는 여러 걸림돌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뭔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걸림돌이 한 개를 뽑으신다면 어떤 걸림돌을 먼저 걷어내어야만 우리 신라 역사관이 건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한번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핵심을 찌르는 좋은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들이 반대하는 데 목적은 종교관입니다. 제례 문화, 절하는 문화, 제사 문화가 요새 당하나? 그런 게 필요한가? 이래서 그들이 반대하는 그들의 큰 누구든지 다 알 겁니다. 그런 분들이 근본이 특이한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제례 문화를 일으키는 종교는 필요 없다.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례 문화, 제사 문화 그게 아니고 역사 문화관이라든가 우리의 뿌리라든가 우리의 자취를 밝혀서 나아갈 바를 자신 있게 제시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제사 지내는 무슨 조상 귀신 모시는 그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역사의식이 투철하시니까 여러분 아마 그리스를 한번 방문하신 분은 그 그리스 가면 뭐가 있죠? 신전, 스테파논 신전에 가면 그 돌 하나하나가 주는 그 돌에서 나오는 빛의 영혼을 우리가 받고 세계민들은 그게 감동합니다. 그게 3000년 전에 이미 그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는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한 40분이 계시는데 뭐냐면 이 문제가 이제는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50년 후만 되면 2024년 아닙니까? 2075년쯤 되면 여기에 살아 계신 분이 몇 분이거든요. 진짜 우리는 흔적 없이 살아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 우리가 세계에 나가면 이태리고 독일이고 영국이고 뭐 프랑스고 가면 이 신라 많고 56왕을 한 도시에서 992년을 지탱해온 곳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곳은 어떻게 보면 인간과 신이 만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안 그럽니다. 우리가 강원도나 어디 가면 한 10년 전에 뭐 가면 계곡이 하나 무너지고 없어. 길이 없어. 그런데 이미 이게 2000년이 지난 지금 또 이 경주는 가면 조그만 실개울도 이게 그때 뭐 했다 해고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필요성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내 영혼과 육체가 이 경주에서 이게 천년 미래, 그래서 우리 천년 미래 포럼은 천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천년 전에 그때 살아 계신 분들이 그래도 그리스의 스테파논 그런 신전 일상으로 경주의 흔적을 남겨가 맹맥히 세계의 중심 세력으로서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뿌리를 지금 여러분들 씨앗을 좀 뿌려낼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 그 에이펙
일치도 했고 그런 부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걸로서 신라 역사관 건립에 우리가 뜻과 마음을 초점을 한데 모으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추입니다. 뭐 자유발언은 아니고요. 그 김용훈 선생님이 그 우리 김주에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정말 훌륭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간단히 짚고 가려고 합니다. 한림야간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용곤 선생님께서 저는 원장님보다는 선생님이란 칭호를 좋아하는데 그게 가장 저희들 같은 글쟁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극찬사인데 제가 교수 생활할 때 교수라 하면 제가 아주 싫어했습니다. 실제로 교수는 시기를 나타내는 거고 아주 위대한 분들한테 붙이는 게 우리가 선생님이라는 표현인데 저는 그래서 경주에서 붙일 수 있는 가장 합한 분이 김용곤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중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정말 그 여러 경제적으로나 엄청 고통이 심하신데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경제에 강한 분들을 배출시키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신데 이 친구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될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하면 그 E.H. 칼은 역사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영국 분인데 이분이 이야기한 게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놀드 토인비라는 아주 31글짜리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역사의 연구라는 책입니다만 거기에 보면 도전과 응전 이런 논리로 이 사람은 역사를 풀어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왜 자꾸 이 종교 문제 때문에 이 56왕의 이게 종묘 문화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조상들을 매시는 걸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 그 김은호 회장님 그래 김은호 회장님 말씀대로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김은호 회장님 말씀 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이게 그 공자께서 이야기하신 게 그 인인데 인을 표현하는 게 예라고 했습니다. 그 예가 시경에 나타난다고 했는데 튜드 왕조라는 영국의 15세기의 가장 유명한 왕조가 튜드 왕조입니다. 지금의 왕가를 구성한 빼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종교를 왕권으로 복속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닌데 여기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도 있고 불교를 믿으시는 분도 있는데 제사를 배양하는 거하고 요즘은 기독교 개신교 쪽에서도 좀 인정하는 분위기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우리가 종묘에 관한 이런 거를 재정립해 갈 때는 좀 이제 분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한 번 더 김은호 회장님을 중심으로 뭉쳐서 저는 김씨가 아닙니다. 항씨입니다. 그러니까 김춘추 뭐 이런 분들하고 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국민의 의식이 좀 성숙됐으니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진하면은 동력을 붙여서 열심히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천년미래포럼이 앞장을 써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번 해보죠. 뭐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박수 한번 치면서 끝내겠습니다.